미지의 세계, 우주 탐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켓. 하지만 이 원대한 도전의 발목을 잡는 폭발 문제는 과학자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연소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이 인젝터에 담겨 있습니다. 로켓 폭발 문제를 넘어 새 우주 시대를 열 핵심 기술 인젝터. 인젝터는 이 하나만으로도 아주 작은 추력에서 톤급의 대형 추력까지 다 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저비용으로 가는데 유용한 인젝터입니다. 후발주자에서 우주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완전한 자립의 한국형 발사체를 위해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 연구에 도전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됐던 이곳에선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로켓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 중 엔진의 핵심 부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 엔진으로 보자면은 이쪽이 이 연료 탱크가 있는 로켓의 동체가 되고 이쪽이 연소기의 헤드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이 연소실, 이 뒷부분이 이제 로켓의 어떤 불덩어리를 볼 수 있는 맨 하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만나는 연소실을 분석해 폭발의 원인을 연구합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진동도 심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곧 있을 연소 실험에 앞서 안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소리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다리 기마개를 착용하고 합니다. 기막이요? 한번 하십시오. 네, 점화하겠습니다. 실험 시작과 함께 들리는 굉음과 진동. 연구팀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발생한 화염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시끄러운 화염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연소 불안정 현상이 발생을 해서 화염이 매우 시끄러워지는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안정한 화염까지 형성을 해보았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연소 실험을 이어나가는데 이 실험은 왜 필요한 걸까요? 실제 로켓에서 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 이제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폭발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안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조건으로 옮겨가는지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저희가 사전에 전체적인 어떤 조건 하에서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는 윤 박사 팀. 그런데 이번엔 실험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갑자기 불은 왜 끄는 거죠? 레이저 실험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레이저 불빛만을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초당 10,000장까지 촬영 가능한 특수 레이저 장비로 화염의 속도와 구조를 측정하는 이 실험은 불안전 연소를 해결할 최저값을 찾는 실험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그 레이저 소스 촬영한 영상인데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 화염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정한 화염은 화염이 어느 정도 떨리지만 아까 불안정한 화염처럼 크게 떨리지 않고 매우 작은 압력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염의 움직임과 온도를 분석해 연소실 내부 압력을 파악하는 실험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 큰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크게 떨리지 않는 것처럼 화염도 그 뿌리가 인젝터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이 연소실 내부에 압력 속동이 크게 발생을 해도 그 뿌리 자체가 이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도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되고 안정한 화염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한 그 인젝터가 바로 이 인젝터입니다. 가운데서는 산소가 나가고 바깥쪽에서 연료가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고 혼합시키는 인젝터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염의 뿌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게 하나의 로켓 인젝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로켓에서는 요 하나의 인젝터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인젝터로 구성된 로켓 연소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인공위성과 탐사선 등을 우주로 실어 나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에는 75톤 액체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과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젝터입니다. 특히 75톤 엔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연소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지만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20회가량의 실험 끝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 어떤 기초 연구 결과를 습득한 졸업생들이 실제 항우연의 연구진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최저간이 나왔기에 현재 엔진 개발에 성공적으로 이제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로켓 개발. 윤영빈 박사는 먼저 로켓 엔진의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을 꿈꿔왔는데요. 특히 연소 불안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젝터 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초기 단계에서 로켓 엔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큰 문제가 연소 불안정 현상이었습니다. 실제 폭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도 한두 차례 변경이 아니라 수십, 수백 차례 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소 불안정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발사체까지 개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주 강국도 피할 수 없었던 연소 불안정 현상. 그렇다면 연소 불안정 현상이 폭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만든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 바람 속도가 좀 제법 그날이 좀 센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수교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현수교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끊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칼텍의 폰 칼만이라는 그 학자가 근본적으로 이제 공진에 의한 현상이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공진의 현상을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엄마가 어린애를 그네에 이렇게 앉혀놓고요. 뒤에서 그네를 살살 밀게 되면은 그네의 어떤 진폭이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힘을 내려가는 순간에 엄마가 주면은 이제 그네의 어떤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다른 시간에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진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그네의 어떤 주기, 그네의 어떤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형태로 밀어줬을 때 그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공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진동수로 인해 증폭되는 공진 현상은 로켓 연소실에서도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연료가 타는 과정에서 일정한 웨이브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 연소실 내부에 또 다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하는 음향파인데 같은 주파수를 갖게 되는 순간 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로켓 엔진의 연소실이 폭파되는 순간적으로 이제 폭파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로켓 폭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 방출파와 음향파 간의 에너지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인젝터의 역할입니다.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젝터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러시아 대학의 연구진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 로켓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의 인젝터. 윤 박사는 그 속에 담긴 노하우를 알고 싶었지만 쉽게 공개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인젝터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인젝터를 만들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인젝터가 왜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지? 마치 일종의 막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는 분명히 연소 불안정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 안에 담긴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어떤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로켓은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국가 간 기술 교류가 없는 폐쇄적인 연구 분야. 윤 박사는 대학 간 공동 연구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던 것은 러시아의 경험 많은 연구자의 도움을 사실상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대에 초청을 해서 체류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아주 긴밀하게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학생도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이제 교환 학생으로 보내서 대학과 대학 간의 인적 교류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로켓 기술을 가진 러시아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을 배우고 인적 자원을 키우는 데 열정을 다한 윤영빈 박사. 마치 목화씨를 들여온 학자 문익점처럼 로켓 기술 강국을 꿈꾼 윤 박사의 도전은 차세대 우주과학자들을 배출해냈고 그 꿈은 마침내 나로호까지 닿았습니다. 이 로켓이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을 한 로켓인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이 이제 1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만한 부분이 이제 2단,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단 엔진은 이제 러시아 기술에 의해서 제작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 2단은 고체 엔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계하고 제작한 그런 엔진으로 구성된 발사체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싣고 우주로 나아가는 데 성공한 나로호를 보며 윤 박사는 더 원대한 꿈을 꿉니다. 발사체의 1단이 러시아의 기술이라는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75톤 엔진 그리고 7톤 엔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엔진,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위성을 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발사 자립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졸업생들은 우주연구기관에서 75톤급 엔진 4개를 하나로 묶어 큰 추력을 내는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우주 연구가 활발해진 뉴스페이스 시대. 윤 박사 팀도 연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발사체 재사용을 통해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사용을 하게 되면 발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사체를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형식이었습니다. 회수하지 않고. 뭐 회수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있지 않았고 그렇지만 발사체는 1단이 가장 큰 추력을 내고 있고 1단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1단만이라도 회수만 할 수만 있다면은 전체 발사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에선 발사체를 회수해 재사용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국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한창인데요. 최근 윤 박사 팀도 추세에 맞춰 새로운 로켓 엔진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1000불까지 떨어졌다면 1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밖에도 여러 메탄 엔진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도 학계에서 메탄 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된 로켓의 상당수가 캐로진 연료로 구성된 로켓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등유와 비슷한 연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우게 되면은 탄소가 많게 되니까 그 수검댕이가 많이 생기고 잔여물이 많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메탄 연료의 장점은 탄소 성분이 적기 때문에 재사용 면에서는 메탄이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가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는 상황. 윤 박사 팀 또한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에 유리한 메탄 엔진과 차세대 인젝터를 연구 중입니다. 이게 핀틀 인젝터를 장착한 소형 메탄 엔진입니다. 모터가 여기 장착돼 있어가지고 핀틀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료가 나가는 면적의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개로 큰 추력을 냈던 기존 인젝터와 달리 핀틀 인젝터는 한 개만으로 작은 추력에서 큰 추력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낮춰지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이제 아주 살살 내려앉아야 되니까 그때는 살짝 뭐 추력을 높일 수도 있고 이 출력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 인젝터의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체의 안정적인 착륙과 세밀한 궤도 수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핀틀 인젝터. 윤 박사 팀은 메탄 연료 대신 부담 없이 반복 실험이 가능한 물로 연료 분사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사 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이 이렇게 지금 왼쪽은 유량이 많이 흐르는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유량이 적게 흐르는 구간까지 조절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른쪽은 그와 반대로 적은 유량에서 큰 유량까지 조절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재사용에 가능한 발사체가 저비용 발사체로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우리나라도 이 핀틀 인젝터의 기술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역할을 맡아줄 그런 아주 중요한 인젝터라고 봅니다. 로켓 개발을 위해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신념을 이어온 과학자가 있습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 연구 단 하나에 온 열정을 바쳐 한국형 로켓의 가능성을 연 윤영빈 박사. 우리의 로켓에는 그의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회를 준비해 주셨네요. 차세대 우주과학자 양성 그리고 100% 기술 자립이라는 그 아주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